그래도 이 정도면 한 준신축급 빌라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12년씩. 12년씩. 그리고 여기가 2층이고 선생님이 같은 날 낙찰을 받은 게 여기에 이 건물에 건물 4층. 4층도 낙찰받았고 이 앞에 보이는 네, 건물 4층도 받았죠. 그래서 하루에 3채를 낙찰받았네. 운이 훌륭하십니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입찰하는 날 비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작가 반재상입니다. 오늘 또 제 교육생께서 명도를 완료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목소리와 얼굴을 보니까 지난 영상에 출연을 해주셨는데 또 명도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선생님. 기분이 되게 좋네요. 전에 카페 영상으로 한번 소개시켜드렸는데 저 찾아왔을 때 당신은 입찰을 되게 열심히 하셨을 때 수업 듣고 있는 중간에 카페에 놀러 오셨었고 그때 찾아오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낙찰 받은 거죠? 그쵸. 그 다음 주에 낙찰 받았나? 저도 아직도 생각나는 게 전 영상에서 선생님이 내가 한 2번 갔는데 계속 폐차한다. 2번 입찰하고 폐차 너무 힘들다. 그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제가 그때 희망을 불어 넣어놨는데 그때 영상에서 제가 3채 낙찰 받는다고 했는데 네. 3채를 진짜 말한 대로, 선생님이 말하신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됐네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하루에 3채를 낙찰을 받았네. 훌륭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이죠. 선생님이 그렇게 모텔에서 하룻밤 자고 입찰하고 그렇게 열심히 발로 뛰어다녔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생각을 바꿔서 3-4개씩 해야겠다 입찰을 그래서 결과가 빨리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은 좀 들어요. 우선 선생님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니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29이 된 요즘 하는 일은 선생님이 뭐 매일 공부하면 학생이고 매일 글 쓰면 작가고 그런 인터뷰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좋은 말을 했었죠. 제가 그걸 잠시 인용하자면 매일 뭘 해요? 시간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타임킬러. 그렇죠. 모든 사람이 꿈꾸는 그 삶을 지금 생활하신 지가 거의 한 4개월 그쵸. 정도 됐네요, 벌써. 전에 말씀하셨던 29에 지금 하는 일은 찾고 있다. 그리고 타임킬러로 활동하고 계시는 거고. 사실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나는 구체화가 된 것들도 좀 있다고 생각이 좀 들어서 그것도 이따가 자세히 한번 여쭤보고 사실 저는 이 집보다 그게 더 관심이 많거든요. 그럼요. 난 젊은 사람들하고 이런 얘기할 때가 제일 즐거워요. 선생님이 29이라는 거는 나도 39이라는 얘기구나.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백수 이미지로 나오겠는데요. 남들이 부러워할 거라니까요, 굉장히. 그리고 백수 생활을 선생님이 말하는 그냥 잠만 자면서 누워서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젠가 통화했을 때 그때 눈을 떴다고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그 시간을 그냥 허투루 쓰고 있는 건 아니니까. 많은 고민과 고뇌와 사색을 통해서 나는 앞으로 남은 70년을 어떻게 살아갈 건가에 대한 생각으로 채우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구체화된 내용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되게 포장을 되게 잘해주시는데. 아니 진짜 맞잖아요. 선생님이 지금 내가 뭐 한 1, 2년 살 거면 그렇게 고민 안 해. 그냥 전에 과일가게 프랜차이즈 했던 그 사업 그냥 계속 했겠지. 그리고 마지막 1년은 그냥 돈 다 쓰면서 살았겠지. 하지만 우리의 삶은 생각보다 길기 때문에 저는 선생님 나이 때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도 되게 유익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아무나 감사합니다.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전 지금 유튜브를 하루 정도는 쉴까 하는 것도 얼마나 고민이 많은데 어쩌면 선생님 삶의 전부였던 거를 약간 내려놓은 것도 좀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게 나는 쉬운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보여준 게 첫 낙찰을 3채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평범한 사람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전 좀 들어요. 소개를 좀 이어서 하자면 지금은 쉬고 있지만 작년 여름까지는 사업을 하셨고 자영업자였고 또 나름 업종의 특성상 다른 자영업자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이제 코로나로 조금 더 매출에 상승이 있었던 오히려 그런 업종에서 어떤 업종이죠? 야채, 과일 뭐 이런 농산물들 소매업을 했었고요. 인천 송도에서 그래서 돈을 긁어 모으셨잖아요 그때. 긁어 모은 정도지. 긁어 모으긴 했는데 이제 디스크를 얻은 돈과 건강을 맞교환하는 시간이었죠.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보면 2년 반 정도 사업을 해서 빚을 1억 4천을 갚고 추가로 1억을 모았던 그 돈으로 낙찰을 받았죠. 야채 가게 사장님. 이게 보통 사람은 아니야. 그리고 지금 4개월, 5개월 정도 준비 기간을 갖는 거. 체력 충전, 휴식, 치료. 이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랄까?
그거 내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아 진짜로 문명의 발전, 개인의 진화 과정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래요? 항상 진보했으면 후퇴가 한 번 있어야 돼요. 그런 시기가 생기는 거고 그런 시기를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도 더 멀리 도약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여기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경기도 광주 태촌면이고요. 퇴촌 비규제죠. 선생님은 사실 주택이 하나 있었죠. 네. 그래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비규제 지역으로 한 거였고 그래도 이 정도면 한 준신축급 빌라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12년씩. 12년씩. 그리고 여기가 2층이고 선생님이 같은 날 낙찰을 받은 게 여기에 이 건물에 건물 4층. 4층도 낙찰 받았고 요 앞에 보이는 네, 건물 4층도 받았죠. 그래서 하루에 3채를 낙찰 받았네. 운이 훌륭하십니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입찰하는 날 비가 왔어요. 그래서 그런 거 법원에 사람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 전에 비해서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날이 있어요. 이 물건은 오후 입찰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오전 때는 교육생분들 입찰하신 분이 계셨는데 사람 되게 많았다 그랬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오후 때는 쑥 빠졌나 봐. 그러니까 이런 날이 오는 것 같아요. 선생님 낙찰의 기운이 밀려오는 날이 그 날이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낙찰의 기분. 저는 항상 낙찰 받고 하는 것도 운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어서 먼저 인터뷰하기 전에 집을 한번 살펴봤는데 수리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선생님이 고민했던 게 도배를 약간 애매해서 그냥 누렇기만 한 거고 못 자국이 좀 있어서 네, 그렇게 막 더럽다라는 느낌 사실 많이 이런 거는 더럽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애매할 때는 저는 그냥 하는 것도 좋아요. 도배 같은 경우는 천장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렇죠? 네. 도배할 때 요면만 들었고 요면은 괜찮아. 그러면 요면만 해야지라는 생각도 당연히 아닌 거고 그러면 이질감이 들 거니까 전체적으로 벽만 하는데 벽하고 천장 색깔이 사실 또 다르긴 하는데 이건 몰딩으로 또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누렇긴 하지만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도배할 때 색깔을 흰색으로 하지 말아요. 왜냐 이렇게 누래지니까. 그래서 약간 아이보리나 밝은 회색을 좀 좋아하긴 하거든요. 밝은 회색은 때가 묻어도 티가 좀 안 나. 아 그리고 약간 고급스러워 보이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이건 뭐 참고만 하세요. 그걸로 하라는 게 아니고 한 6, 70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좀 들어요. 네. 그리고 사실 제일 고민스러웠던 게 저기 싱크대. 싱크대가 볼록볼록하게 코팅이 다 까졌어. 네.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생각을 해보니까 선생님은 집 수리를 이 집만 수리할 게 아니고 다음 달쯤에 다른 집 낙찰 받았던 것도 나가신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집도 싱크대가 비슷한 모양으로 돼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수리할 때 한꺼번에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거기에 만약에 그러면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다 사람을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